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되도록이면 남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 혹은 하더라도 좀 더 새롭게 해석을 하려는 이야기들을 위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이 모델 S 리프레쉬 플레드 모델 이 이벤트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캘리에서 하는 거죠, 이벤트가. 저는 뉴욕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가기가 어렵죠, 사실. 다른 일들도 있고 다 때려치고 갈까 그런 마음도 들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좀 상황이 어렵습니다. 참 정말 너무 가고 싶은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뿌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미리 이렇게 RSVP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많이 뿌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게 어쨌든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보면은 참 문제가 많죠. 일론 머스크의 트윗은. 그래도 또 중요한 정보들도 나오니까 플레드를 보면 플레드 플러스가 캔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미 엄청 빠르다라는 거죠. 이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게 지금 60마일까지 가속하는데 2초가 안 걸리기 때문에 이 이하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뭐 타이어를 바꾼다라든지 이제 개조를 하지 않으면 정말 일반적인 양산차로서는 거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이상이 사실상 매우 어렵고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현실 양산 자동차 중에서는 정말 끝판왕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물론 플레드 플러스는 사실 주행거리가 훨씬 더 깁니다. 500마일을 넘죠. 성능은 근데 플레드나 플레드 플러스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제 성능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을 얘기했었는데, 아무래도 수지 타산이 안 맞았다든지 아니면 배터리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겠죠.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 오늘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영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드러나는 상황은요, 무슨 아스퍼거 증후군도 있다곤 하지만 지금 드러나는 상황은 굉장히 상황을 잘 이용하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유야 어쨌든 이런 이유도 틀리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다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성능이 이미 끝판왕이고, 그 주행거리 500마일, 제가 지금 모델 3랑 모델 Y가 300마일이 조금 넘거나, 지금 모델 3는 이제 옛날 모델이니까 딱 300이거든요 풀 충전하면. 근데 이걸 두 개를 운영하면서 집밥이 있을 경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슈퍼차저라든지 집밥이 없을 경우는 한 100마일 정도, 제가 최근에 슈퍼차저를 주로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감사하게도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제 리퍼럴 코드를 써주셔서 되도록이면 이걸 좀 써보려고 하니까, 만약에 집밥이 없다 그러면 한 400마일이 좀 넘으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요즘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500마일이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큰 베니핏이 없는 것 역시도, 반도체 쇼리지라든지 여러 악조건들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큰 베니핏을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것도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400마일 좀 넘으면, 400마일 중반대면은 현재 인프라스트럭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능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라면 플레드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리고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플레드에 더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차는 안 나올 거니까 여기에 이제 무게를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전략상 이제 판단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이런데 초대받을 줄이야.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 캘리로 이사 가는 거를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나. 잡을 여기 얻는 거를 이게 동부에 있다 보니까 이게 뭐 현실적으로 시간도 그렇고 여러모로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문제죠. 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럴 땐 참 주류 언론들이 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것들은 아무리 비판적으로 저도 주류 언론들을 잘 믿진 않지만
또 쓸만한 것들은 가져다 이렇게 써야죠. 일론 머스크의 최근 트윗은 저렇게 좋은 정보들도 있지만 이런 캐나다, USA, 멕시코 이거 다들 다른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셔서 아실 겁니다. 요것도 그렇고 은유적으로 이렇게 자꾸 뭔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쓰시는데 지금 돌아다니는 얘기는 성인 그쪽과 이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쪽에서도 이제 NFT 테크놀로지를 이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코인과 연관돼서 참 신기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서 참 세상이 정말 신기한데 그런 성인 쪽과 이런 코인, 크립토 코인이 연관되는 그런 것도 많은 걸 진짜 배우게 되고 확장하게 되는데 여튼 제가 좀 여기서 이야기는 좀 힘든 이야기들이니까요. 근데 이런 트윗을 과거에 일론 머스크를 보니까 뭐 안 하진 않았더라고요. 이 히스토리를 보니까 좀 기행을 일삼았는데 최근에 더 이제 관심도 증가되고 본인도 왜 이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기업에 굉장히 손해를 끼칠 것 같은데 요즘 들어도 기행도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윗을 좀 그만하거나 일론 머스크 입을 좀 막아버리고 싶으신 마음도 저도 충분히 이해되고 그런 지금 반대 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지금 공장 앞에서 시위도 있고 어나니머스 무슨 해킹하겠다고 지금 계속 엄포도 놓고 지금 사회적으로 좀 안티 일론 머스크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SEC는 이런 걸 관리 감독하는 이건 왜냐하면 회사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SEC는 근데 왜 일론 머스크를 제재하지 못할까요? 제재를 하긴 하죠. 근데 완벽히 제재를 못하죠. 주주들의 권익을 대변하려면 이런 것들이 회사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그러면 뭐 경고를 한다든지 일론 머스크를 꿇어 앉혀야 되는데 굉장히 이 기사 타이틀대로 별로 옵션이 없더라고요. SEC가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장문의 기사가 났는데 간략하게 그냥 요약을 하면요. CEO의 잘못된 행위에 태클을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CEO로서의 자리를 내려온다든지 권한이 축소되고 혹은 최악의 경우 회사에서 내려올 수도 있겠죠. 보드에서 내려온다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했을 때 실제로 SEC는 계속 이런 일들을 내부적으로 이제 하는데 그러면 검사라든지 이걸 최종 판결하는 혹은 테슬라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현재 없어진다고 했을 때 테슬라가 제대로 돌아갈 거라는 대답에 봉착하게 됩니다. 혹은 일론 머스크가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여전히 저런 기행을 하지만 회사 내부 보드 멤버라든지 SEC의 최고 결정권자들 혹은 이걸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들, 오피서들도 대부분 전문가들이 현재의 기행도 문제지만 일론 머스크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그게 더 회사의 현재로서는 큰 피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섣불리 SEC가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저 벌금이나 때린다든지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좁혀놓을 수 있을 정도지 심각하게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재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령 어느 정도 잘못한다 할지라도 일론 머스크가 잘못됐을 시에 회사에 더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SEC 주주들의 이익을 좀 더 그래도 대변하는 쪽으로 쓰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다시 자가당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튼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러면서 그 회사 CEO를 없앴을 때는 더 큰 피해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CEO가 없어졌을 때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고 오히려 주식이 올라가고 회사가 정상화된다면 SEC는 즉각 칼을 댈 건데 아직까지는 일론 머스크가 내려오게 된다라면은 회사에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질 못하고 그러나 SEC 내부에서 정리하면 일론 머스크를 브레이크를 걸려고 노력을 했지만 역시 윗단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미 테슬라는 너무 기업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세라노스 같이 피 한 방울로 다 한다라는 그 사기치신 분 있지만 그건 프라이빗 펌이어서 언제든지 쳐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미 테슬라는 퍼블릭 컴퍼니고 이미 S&P 500에 편입되면서 많은 기관들과 미국의 은퇴자들의 자금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면 당연히 CEO로서 무게감을 갖고 신중하게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사실상 인질 삼아 나쁘게 얘기하면 인질 삼은 거죠. 오히려 더 이런 기행을 하고 정확히 그 선을 지금
계속 제가 저번부터 얘기하는 작두를 타고 있는 겁니다. 똑똑하신 분이지만 이거를 단독으로 행동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미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EC가 변호사한테 반드시 리뷰받아서 트윗을 하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변호사가 일론 머스크한테 그렇게 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에까지만 기행을 하더라도 SEC는 건들질 못한다. 현재 회사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기행을 해서 도대체 얻는 거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통해서 거기까지는 유추가 가능한데 그 다음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자기 발을 왜 이렇게 자꾸 찍는지, 특히 코인을 얘기한다라든지 말도 안 되는 저런 코인을 비하하는 저런 성인 영역까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도무지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튼 SEC도 현재 일론 머스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여튼 정리해서 중론입니다. 아마 더 회사가 피해가 간다라든지 심각해진다라면 그때 SEC가 이제 칼을 들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별 뾰족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테슬라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펙, 그리고 탑 스피드가 지금 플레드나 플레드 플러스나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단지 주행거리인데 지금 320km가 넘는 세단, 이런 거를 실린더리컬 배터리로 남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걸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정말 도라이가 아니면은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근데 역으로 이제 회사가 굉장히 커지고 나서는 그런 똘끼가 참 악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남들이 다 불가능하다는 일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천재는 맞는 것 같은데 도무지 천재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겠죠, 제가. 그렇지만 현재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구도 일론 머스크를 브레이크 걸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설령 룰을 어길지라도 결국은 판단의 문제, 이게 어느 정도 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렇게 어떤 룰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룰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게 실행은 될 수 있어도 최종 판단은 결국은 이런 걸 사정회의라고 하죠, 한국에서. 그런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나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론 머스크한테 흠집이 나면 회사가 주저앉기 때문에 참 똑똑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로는 이 스노우블이에서 헤지펀드, 그러니까 약간 기업 조사하시는 분들이죠. 여기서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테슬라의 좌 포스팅을 분석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결과가 뭐냐면 어디에 가장 좌 포스팅이 많았냐면 결국은 최근에 보면 기가 상하입니다. 기가 상하에서 엄청나게 뽑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뽑은 명수는 지금 미국이나 독일을 합쳐도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합쳐도 중국을 못 따라갑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굉장히 중국에 엄청나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잡을 엄청나게 뽑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돌아가는 공장에 인원을 그렇게 많이 확충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중국에서 잘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내부 사정을 보면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뽑힌 게 보통 테슬라가 이게 많이 뽑는 잡 에리어가 보면은 에너지 인스톨레이션, 서비스나 에너지 인스톨레이션, 그러니까 리뉴어블 에너지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매뉴팩처링도 크고 엔지니어링 IT 쪽, 그러니까 R&D 쪽이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합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좀 적은 편인데 유독 중국에서는 리갈 파트가 법 파트라든지, 원래 테슬라가 이거 보면은 마케팅 앤 커뮤니케이션 적은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R 팀은 없지만 최근에 그런 이슈라든지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위해서 특별히 여기서는 잘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쪽 인원들을 굉장히 많이 확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25,000불짜리 싼 모델 2 가칭, 그걸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빨리 올 것 같진 않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제 뽑히는 인원들을 보면 중국에서 아직 개발할 것으로 추정되는 포지션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 비클 디자이너나 이런 쪽, 치프 디자인, 이런 쪽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걸 봐서는 이거는 그렇게 빨리 나오진 않을 수도 있겠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추측인 게, 이건 어느 걸 추측했냐, 이건 팩트죠. 잡 포스팅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누굴 하이어링 하는지, 그리고 각 공장별로 하이어링 인원들은 이거는 드러나 있는 거니까요. 요걸 가지고 이렇게 추측해 봤을 때 25,000불짜리는 단실 내에 나오진 않겠다.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여튼 정리하면 중국에 굉장히
인력 확충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생각외로 텍사스를 엄청 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텍사스는 여기쯤 와 있죠. 그래서 요게 좀 의외로 아마 초기에 여기서는 확 늘었다가 최근에는 지금 굉장히 줄은 모습들, 많은 자동화를 생각하는 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중국에는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소하게는 FSD 베타 9이 이제 1, 2주 뒤면 뭐 풀릴 거고, 당연히 이거 퓨어 비전으로 하겠죠. 지금 레이더도 없앤 마당에 뭐 맨날 펀더멘탈 임프루먼트는 정말 클 거라고는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잠시 묻어두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